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채권의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 주의할 사항 또는 이제 뭐 양도 양수를 하고서 채권 추심이 뭐 변제가 이제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채권 추심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그 양도받는 채권의 그 신용 조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채권을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이제 그 3명이 되겠죠. 뭐 법인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개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명의 당사자가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먼저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채권자가 되어서 다른 제3의 채무자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 대금을 채권자 A에게 양도를 이제 하고, A는 이제 그 채권을 양수를 받아서 하는 그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는 여기서 그 B를 이제 그 채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A에 대한 채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B는 그 채무 범위 내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기가 받을 채권을 A에게, 채권자에게 양도를 해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변제를 해야 되는 채무로부터는 벗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채권자 A와 그 다음에 양도받는 채권 이게 채무죠. 그 채무 C와의 관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채무자 C가 A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B로부터 양도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랬으면은 변제를 B에게 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 A에게 이제 변제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가 변제 자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A라는 채권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어서 내가 받을 대금이 있는 다른 C라는 채무자에게서 받을 대금이 이제 B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 C도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A는 그 채권을 양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무자 C의 그 신용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변제 자력, 변제 능력,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본 연후에 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양도 양수 계약을 A하고 B 간에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는 B는 내가 받을 그 C의 채권에 대해서 A에게 양도를 했다라는 이제 통지를 하게 되면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즉, 뭐 경우에 따라 이제 보통은 내용 증명을 B가 C에게 이제 보내는 걸로 해서 이제 양도 양수 계약의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그 양도받는 채권 그 C가 만약에 변제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양도 양수 계약의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B는 여기에서 또 양도 양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자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뭐 양도 자기가 받을 대금을 뭐 양도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변제를 했다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A 입장에서는 C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는 뭐 아무것도 못 받고 결국에는 채권은 아웃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간혹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B가
그 C의 변제 자력이 없는 거를 알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잘 판단을 하시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C의 변제 자력이 있냐 없냐, 재산이 있냐 없냐, 신용 상태가 양호하냐 양호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제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C를 상대로 해서 뭐 가압류를 한다든가 법 조치를 이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양도를 A가 양도를 받는 그 C의 그 채무죠. 그러니까 B에 대한 그 C가 가지고 있는 채무, 그 채무를 양도를 받을 때 C가 변제 자력이 있냐 없냐, 신용 상태가 양호하냐, 신용 불량이냐, 요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C가 변제 자력이 없다 그러면은 B로부터 공정증서를 공증을 받는다든가 또는 공증을 받을 때에 그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그 연대보증인도 그냥 연대보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연대보증인, 재산세를 납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익이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실 때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공정을 받아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은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 B가 공증을 안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변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변제 자력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에서 양도 양수 계약을 하고 뭐 변제를 이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채권이 그 공중에 그냥 공중분해돼 버리는 이런 경우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도 양수 계약을 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양도 양수 계약서는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양식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와 B 간에 그 정해진 채권 금액, 그다음에 이제 양도해줄 채권의 내용,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그다음에 그 C 그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 B가 C로부터 받을 대금, 요 정도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서로 간에 A와 B 간에 이제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뭐 도장, 인감 도장을 날인을 하고 B에 뭐 인감 증명서를 첨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절차로 양도 양수 계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그 양도를 받는 그 채권이 변제 자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B로부터 공증을 받는다. 공증을 받을 때는 연대보증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공증증서를 작성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